번째 빛의 굴절입니다. 파동이란 놈은 또 이제 앞에서 간섭 배우셨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직진하다가 이제 꺾이는 경우 이 굴절이라는 것도 일어나거든요. 한번 보자. 빛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할 때 속력이 달라져. 두 매질에서 속력의 차이가 발생해. 이게 중요한 거겠다. 두 매질에서 속력이 달라지면 이때 진행 방향이 변합니다. 꺾입니다. 꺾여. 자, 빛이 꺾일 때는, 굴절이 일어날 때는 속력 빠르게 하고 파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잘 외워두세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파장이 이렇게 가다가 꺾였어. 이 둘이 속력이 다른 거야. 1번 매질이 속력이 더 빠르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빠르고 여긴 느려. 속력이 달라졌지. 속력이 달라지면서 파장도 달라지는데 이 진동수와 이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일정하다. 이렇게 굴절 문제 나오면 진동수 F는 일정하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진동수가 F라고 합니다. F 문자로. 자, 굴절에서는 진동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1번에서 외워야 될 게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게, 굴절이 일어나는데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의 각이 크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자, 무슨 각이냐면은 이 법선을 기준으로 한 각인데요. 자, 입사광선 보시면 1번에서 2번 들어갔는데 여기 부딪히는 지점에, 지나가는 지점에, 통과하는 지점에 법선을 그려요. 수직으로. 1번, 2번, 4, 이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시고요. 법선 기준으로 한 각도, 이게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인데요. 지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입사각도가 크죠? 1번 매질이 속력이 빠른 매질인 거예요. 이 입사광선이 지나갈 때 1번 매질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2번 가면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의 각이 크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굴절률 나왔네. 굴절률. 굴절률. 자, 굴절률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진공에서의 속력과 어떤 물질을 지나갈 때의 속력, 이 두 개의 속력의 비를 물질의 굴절률이라고 정의를 내렸답니다. 진공을 지날 때 빛의 속력이 C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물질 A를 지나갈 때는 속력을 이때 V라고 하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지죠. 빛은 진공을 지날 때가 제일 빨라요. 속력이 이렇게 느려집니다. 무조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굴절률은 무조건 C가 V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진공에서 굴절률은 1입니다. 1. 진공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입니다.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은 느리다. 이거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이 느려집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넬의 법칙은 두 개의 매질을 지나갈 때요. 지우고. 자, 두 매질을 지나갈 때, 통과할 때, 이렇게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죠? V1, V2. 요 속력의 비율. V1은 V1대로, V2는 V2대로 일정한 값을 가지니 요 비율도 일정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진동수 F가 일정하다고 했죠. 진동수가 일정하게 되면 속력, 자, 잘 보세요. 물체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요. 시간 대신에 주기 쓰면 되고요. 거리 대신에 파장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주기분의 1이 진동수, 역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물체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도 적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일정하다고 놓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비례합니다. 속력과 파장은 비례해요. 따라서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2번 거죠? 2번 거에서의 각도가 요 R이네요. 자, 굴절각분의 입사각 R분의 I가 일정한 게 아니고요. 요거의 사인값, 요거 실험중 사인값이 일정합니다. 사인값. 사인값이 일정하고 요건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이 된 겁니다. R분의 I가 일정하다고 문제 나오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R분의 I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사인값의 비율은 일정하고 속력의 비율 일정하고 파장의 비율도 일정하고. 네, 요거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가 N1분의 N2는 위아래 뒤집어졌죠. 요건 뒤집어졌네요. 요건 뒤집어졌네요. 자, 요건 뒤집어졌네요. N2는 뭐예요? V2분의 C예요. N1은 뭐예요? V1분의 C예요. 자, 요거 분의 요거 CC 지우고 약분하고 식 정리하시면 V2분의 V1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다 같은 식입니다. 이거 다 같은 식이고요. 1번에서 2번 진행할 때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번에서 2번. 만약에 2번에서 1번 진행할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그럼 식이 다 바뀌겠죠? 1번께 분모로 갑니다. V1분의 V2 이렇게 바뀝니다. 람다 1분의 람다 2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N2분의 N1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하는 건지 확인하시고 식을 쓰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 매질에서의 속력과 굴절률, 각도가 들어가는 각도가 다 똑같네요. 근데 꺾이는 거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많이 꺾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꺾였어요. 굴절률이 가장 크다. 가장 속력이 느린 매질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자, 가장 많이 원래 진행 방향에서 많이 꺾이면 느린 매질인 거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느린 매질이고 굴절률이 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이네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놈이잖아요. 돋보기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모으다 보면 한 지점을 지나간대요.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초점이라고 부른답니다. 초점. 그래서 초점에서 빛이 나오면 평행으로 빠져나가겠고, 이거의 반대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초점을 지나가는 거고, 초점을 지나오면 평행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광선 추적법은 물체가 어디에 상이 맺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돋보기로 물체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입니다. 평행으로 들어온 광선은 초점을 지나갑니다. 이게 1번 요놈 하고요. 2번은 반대니까 할 필요 없고요. 3번 1번과 3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물체의 머리를 지났죠. 머리를 지나서 중심을 지나간 빛은 그냥 쭉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빠져나가요. 자, 3번 광선과 1번 광선을 가지고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볼게요. 자,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서 있죠. 자, 1번 광선을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물체 찾으라고 하면 상이 어디 있어 물어보시면 쫙 와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F를 지나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1번 광선이에요. 자, 2번은 됐고요. 3번만 있으면 돼요. 물체의 머리를 지나서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쭉 그대로 직선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면 이게 3번 광선인데, 그러다 보면 두 개의 광선이 1번과 3번이 여기서 만나요. 자, 머리를 지나온 빛이 여기서 만나요. 거기에 머리가 생깁니다. 상이 맺혀요. 이렇게. 머리가 아래쪽이죠. 거꾸로 돼 있죠. 이거 거꾸로 보입니다. 돋보기로 멀리 있는 물체 보면 이렇게 거꾸로 보여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도립상. 자, 그런데 도립상인데
여기 실선, 여기도 실선, 실선과 실선이 만났어. 자, 이런 거를 도립 실상이라고 부르고요. 크기는 원래 물체의 길이보다 작아집니다. 축소. 자, 돋보기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외우셔도 돼요. 돋보기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도립, 거꾸로 된 실상이 보이고요. 크기는 축소가 된 작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으면 F 초점 안쪽에 물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물체 이렇게 머리를 평행으로 지난 빛은 초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1번 빛이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머리를 지나서 중심을 지나가는 요 빛은 쭉 그대로 직진으로 빠져나갑니다. 1번하고 3번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어떡하지? 네, 이럴 때 실선이 안 만날 때 반대쪽으로 점선을 그려요. 이렇게 점선을 그리고 점선을 그리면 여기서 만나겠죠. 자, 머리를 지나온 빛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맺히고요. 이렇게 상이 맺히는데요. 이쪽에서 눈 쪽에서 관측을 하면 원래의 물체보다 크게 확대된 물체가 보입니다. 돋보기로 물체 보면 확대된 그런 경우, 가까운 거 보면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요. 연장선을 그려서 만났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에요. 똑바로 서 있죠. 정립, 똑바로 서 있는 건 이렇게 전부 다 허상으로 보입니다. 정립 허상. 원래의 상보다 어떻게 보여요? 확대돼서 보여요.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자기가 몇 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초점이 물체가 초점에 딱 있는 경우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이쪽에서 눈을 이쪽에다 두고 관측을 하면 상이 안 보여요. 야, 이렇게 평행으로 들어와서 초점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초점에 서 있는 놈은 이렇게 머리를 지난 놈이 중심을 지나서 쭉 빠져나가는데 이 두 개가 서로 평행이에요. 평행으로 지나가니까요. 만나질 않습니다. 뒤쪽도 안 만나요. 그래서 이 초점에 서 있는 물체는 돋보기로 보면 안 보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꼭 한번 작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에다가 안 되면 꼭 물어보세요. 그 다음 볼록 렌즈는 어디다가 쓰냐, 망원경, 현미경에도 쓰시고 돋보기에도 쓰고 VR 기기, 이런 기기 안에도 쓰고 빔 프로젝터에도 쓴다. 제목 정도만 쭉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밀한 소자 회로 구현할 때도 이런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름 정도 쭉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여기까지. 자, 열심히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